어떤 일이든 익숙해지려면 반복이 필수적인데 그 과정이 힘들 때 한 번씩 들여다보는 그림이 있다. 마케팅 및 기획 분야 컨설턴트인 리즈 포슬린이 그린 그림이다. 이 반복이 내가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반복하지 못하고 늘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서려는 것은 새로움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지 못하는 성격일 가능성이 높다. 일상에서 날마다 대단한 일을 해내기 때문에 큰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신이 만들어 놓은 세상은 기본적으로 작고 사소한 것을 일상에서 성실하게 하면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시스템이다. 빈센트 반 고흐는 대단한 업적은 충동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들이 모여 점점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했다. 현재 일상에서 날마다 대단한 일을 해야 한다는 강박과 고단함에 사로잡혀 있다면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일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사소한 것들이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사실 잘 감당하지 못한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주어지는 사소한 일들보다 더 크고 나은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착각과 그 사소함을 사소함으로 여기는 교만 때문이다. 생각해보면 시험을 잘 보는 것보다 더욱 힘든 것은 시험 보기 전부터의 일상에서 결과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작은 씨앗들을 충실하게 뿌리고 가꾸어내는 일이다. 따라서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지 말고 주어진 하루 속에서 주어진 사소한 일들을 묵묵히 해나가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우리 대부분은 어제와 다르지 않은 매일 똑같은 아침을 맞이한다. 그 하루 동안 주어지는 일 대부분은 사실 그다지 크고 중요하고 용감한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종류의 일이 아니다. 그저 사소하고 평범한 것들이 이어질 뿐이다. 이것들을 재료로 우리는 자신만의 의미를 찾고 만들어 가야 한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주는 공부는 없다. 서울대에만 합격하면 혹은 사법고시에 합격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그런 공부는 세상에 없다. 한때 공부를 잘했던 것이 몇 년간의 길을 다소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그 효과는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 앞으로는 그 효과의 지속 시간이 더욱 짧아질 것이다. 베스트셀러 네파샤 공부의 배신. 의 저자인 최재천 교수는 서울대 졸업식 축사에서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했다. 여러분은 이 나라 최고의 수재로서 서울대 졸업장을 거머쥐었습니다. 취업 전선에서 완벽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서울대 졸업장이 두 번째, 세 번째 직장을 얻을 때에도 그리고 70대 할 일을 찾을 때에도 지금처럼 막강한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120세 시대를 바라보며 인공지능까지 등장한 현재 우리의 공부는 장기전이다. 대학 입시나 특정 시험을 위한 이벤트가 아니라 호흡처럼 무의식적으로 해나가야 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한다. 어차피 단타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공부라면 공부 자체를 좋은 습관으로 만들어 삶의 필수적인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모로 스트레스를 줄여준다. 공부를 잘한다고 돈을 잘 버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못한다고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다. 이쯤 되면 공부는 인생의 변수가 아니라 상수라는 것을 알게 된다. 공부는 공기와 같다. 공기는 제거할 대상이 아니고 우리 곁에서 늘 함께해야 하는 반드시 필요한 대상이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목적은 원하는 것을 얻고 예상 가능한 상황을 늘리며 상황을 통제하기 위함이 아니다. 오히려 원하지 않는 상황을 견뎌내고 예상치 못한 것을 극복하며 통제 불가능한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함이다.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이 늘어나면 세상이 편해진다는 것은 환상에 가깝다.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살아갈수록 쉬워지는 인생은 없다. 대충의 미학,
모든 공부가 진지할 필요는 없다. 대충이라는 말은 양면성이 있다. 얼핏 보면 전문성이 결여되거나 프로의식이 없는 태도를 뜻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나는 대충 해보라는 말을 종종 한다. 이 말은 묘한 힘이 있는데 일단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정신적 부담을 줄여주며 빨리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만든다. 각오가 행동을 낳을 때도 있지만 작은 시작이 더 많은 행동을 낳을 때가 많다. 그리고 이러한 작은 시작들의 연속이 어떤 일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힘을 만들어준다. 계속 진지하고 눈물 나는 각오에 의존의 행동을 하는 것은 피로감을 높이고 감정적, 정신적 내성을 약화시킨다. 완벽주의자들이 성공하지 못하거나 스스로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계획을 철저히 세우느라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고 그 계획을 수정해야 할 상황이 오면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안에 따라 완벽하지 않아도 적당히 처리할 수 있는 대충주의를 잘 활용한다면 완벽주의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다. 행동이 행동을 낳는다. 계획과 의지가 행동을 낳기도 하지만 행동 자체가 또 다른 행동을 낳기도 한다. 머리로 쓰는 글도 있지만 일단 무엇이라도 쓰기 위해 연필을 드는 순간 써지는 글이 있듯 말이다. 자기 삶을 채찍질하는 데 지쳐있는 사람이라면 대충의 미학을 스스로에게 허락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충하는 공부가 많아져야 상호 연결로 인한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 연결하는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대충 아는 것들이 많아져야 한다. 우리는 물리적 한계 때문에 여러 분야를 깊이 있게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충 아는 영역을 늘려서 그것을 연결짓는 것이 더 많은 호기심을 유발하고 창조해낼 수 있다. 뉴턴은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사실 뉴턴의 시대에는 이미 케플러 법칙이 존재하여 행성과 행성 사이에 인력관계가 수학적으로 증명된 상황이었다. 뉴턴은 단지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행성과 행성 사이의 관계성을 지구와 사과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뿐이다. 뉴턴이 케플러 법칙을 공부하지 않았거나 행성과 행성 사이의 관계성을 지구와 사과의 관계성으로 연결하지 않았다면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처럼 공부를 한다는 것은 연결할 만한 어떤 점에 대해 대충의 지식을 늘려가고 다른 점과 연결 가능성을 높여가는 과정이다. 독학의 중요성, 독학의 반대는 협학이 아니라 무학이다. 때보다 중요하게 생각되고 추구되는 시대에 독학이라는 말은 왠지 세련되지 못하고 올드해 보이기도 한다. 독학한다고 하면 어두침침한 곳에서 혼자 고독하게 앉아 공부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일본의 교육 전문가 사이토 다카시는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낸다는 것은 자신의 세계에 침잠하여 자아를 확립한 후에 다른 사람들과 유연하게 관계를 맺고 감정을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고 했다. 반대로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지 못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거나 배제하고 싶어하는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혼자 보내는 시간은 다른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예열하는 시간이라 할 수 있다. 독학은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는 가장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독학을 잘한다는 것은 자신의 공부에 심화하여 자아를 확립하고 다른 사람들과 유연하게 교류하며 상호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수많은 책들에는 혼자 잘 지내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도 잘 지내고 원만하다는 구절이 꼭 등장한다. 혼자의 힘은 이렇게 강력하다. 공부의 질을 결정하는 것 또한 혼자서 공부를 얼마나 잘하느냐와 관련이 있다. 우리의 공부가 실패하는 이유는 좋은 선생님, 좋은 책, 좋은 공부 친구가 없어서가 아니다. 독학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 사람들이 말하는 방법론과 도구들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공부가 피상적으로 흐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 책상에 앉아 공부 대상과 마주하는 시간보다 좋다고 하는 유튜브 강의, 책, 커뮤니티를 브라우징하며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기도 한다. 스크랩해놓고 다시 보지 않는 자료도 셀 수 없이 많다. 독학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공부를 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다. 피카소는 큰 고독의 시간이 없이는 그 어떤 진지한 일도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좋은 자료를 찾아놓고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네트워크와 연결되었다면 이제 혼자 직면해 읽어 내려가야 한다. 독학은 단순히 혼자 공부하는 것을 넘어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강조하는 책이다. 일반적으로 독학이라 하면 교사나 학교의 도움 없이 혼자 공부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이 책의 저자는 독학을 단순한 학습 방식이 아닌 현대에 맞게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는 독학을 스스로 공부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목적 달성을 위한 지식을 주도적으로 습득하는 성실의 능력이라 정의하고 싶다. 즉, 독학은 목표가 분명할 때 필요한 자원을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이다. 선생이 필요하면 선생을 찾고 학교가 필요하면 등록하면 된다. 선생이나 학교는 공부의 수단일 뿐 목표를 보장해주는 존재는 아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더 나은 선생이나 학교, 좋은 환경을 얻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공부는 곧 입시와 학벌이었다. 입시 중심의 공부는 학벌을 필요 이상으로 중시하게 만들었고 공부의 본질보다 기관과 환경이 중요시되는 분위기를 낳았다. 그러나 저자는 말한다. 진짜 공부는 대부분 독학으로 이루어진다고. AI와 기술이 주도하는 시대적 변화는 스스로 학습하고 성장하는 능력을 필수로 만들고 있다. 독학은 AI 기술이 지배하는 급변하는 시대에 필요한 독학의 중요성과 실질적인 방법론을 제시한다. 특히 공부란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삶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 성장을 이뤄가는 과정임을 강조한다. 책은 일론 머스크를 사례로 들며 그가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던 분야를 독학으로 익히며 실행하고 성공한 사례를 설명한다. 금융과 컴퓨터 공학을 배우지 않았지만 페이팔을 창업했고 우주공학을 공부하지 않았지만 스페이스X를 설립했다. 저자가 강조하는 독학은 단순히 혼자 공부하는 방식을 넘어 실행력을 바탕으로 한 현장형 학습이다. 이 능력은 앞으로의 시대에서 더 큰 가치를 발휘할 것이다. 이 책은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가 어떤 태도로 학습해야 하는지, 어떻게 독학을 통해 자신의 성장을 이끌어야 하는지를 다양한 사례와 함께 상세히 설명한다. 읽다 보면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공부의 의미와는 다른 차원의 공부가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독학의 새로운 시작을 고민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책은 깊은 통찰과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이다.